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도권과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직접 모시고 대학별로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전략을 상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서강대와 이화여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강대와 이화여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오늘 주목해 주셔야겠는데요. 자, 오늘도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서강대와 이화여대 편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짚어주실 분입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이시자 전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지내신 전경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강대와 이화여대 입학사정관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먼저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십니다. 유신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신재입니다. 네, 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8월 1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각 대학의 방송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그 일정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런 입학사정관 전형이 끝나고 나면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수시에 대한 상담을 좀 신청을 하셔야 될 텐데요. 상담 신청 방법 조훈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아직 저희 홈페이지 주소를 모른다고요? 네,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가자 키워드를 치시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추가나 기능 수정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상담 선착순입니다. 빨리빨리 접수해 주시기 바라고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3789에 959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바로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J 헬로비전을 통해서 전국의 지역 채널에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서강대 이화여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국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대학, 고유한 DNA를 가진 색깔 있는 대학, 전통과 미래를 융합하는 창의성을 지닌 대학, 봉사와 나눔에 대한 실천이 발현되는 대한민국 대표 지성의 전당 서강대학교를 소개합니다. 대학가의 낭만과 학구적 분위기가 공존하는 서강대학교는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데요. 이를 통해 인류 문화와 인류 공동체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 역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 나갈 서강대학교가 2012년 9월 5일부터 8일까지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는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가톨릭 지도자 추천, 기회균형 선발 등의 전형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서강대학교는 전국 대학 중에서 가장 완벽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다전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가 이렇게 다전공 시스템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이유는 지식융합 시대에 맞는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좀 더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전공뿐만이 아니라 두세 개 전공을 같이 공부하면서 자신의 가능성 또는 자신의 꿈을 부단히 확장시켜가는 그런 인재를 서강대학교는 원합니다.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여라라는 슬로건 아래 리마커블 서강, 프라우드 서강, 패셔네이트 서강, 크리에이티브 서강을 완성해 나갈 특별한 신입생.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네, 서강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서강대의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서강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유신재 선생님 모시고서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올해 핵심적인 특징과 신설된 전형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2013학년도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전형 명칭의 변화, 그리고 추천인 자격의 확대, 그리고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위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원자들이 전형의 특성을 쉽게 알기 위해 특기자 전형을 자기 추천 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에서는 추천인의 자격을 가톨릭 성직자, 수도자, 가톨릭 고교장과 함께 가톨릭 사회복지기관의 평신도 기관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네. 예, 또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지원자들이 사교육에 부담을 덜기 위해 전공 관련 구술 면접을 일반 면접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를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토대로 한 교내 활동 중심의 평가를 진행합니다. 네. 또 2013학년도에 신설된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을 보면 기초수급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형 선발 전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통합 전형과 기회균형 선발 전형,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 전문계 고교 졸업자 전형,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정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이 전형들은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적 순으로만 선발하던 그런 방식에서 학생의 가정 환경과 교육 환경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그 기말고사 끝나면서 우리 학생들 수시 준비, 특히 입학사정관 준비 굉장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지금 최근에 대학들이 이제 일정을 발표하면서 학교마다 지금 일정들이 좀 틀리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 접수 일정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 전형 말씀드렸던 학교생활 우수자 자기추천 전형,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과 기회균형 선발 전형은 이 원서 접수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제출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우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고요. 그리고 자기 추천 전형과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기회균형 선발 전형은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제출 네. 시기가 좀 많이 차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형별로 좀 차이가 있고 네. 9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 시작된다. 예. 자, 이제 각 대학마다 그 추구하는 인상이 다르듯이 아마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들을 좀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기원 선생님께서 네.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어떤 특징 좀 간단히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요강을 먼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은 해당 대학 그리고 해당 모집 단위가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실제 지원 자격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은 현장에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다 보면 지원 자격을 요강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고 원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의 어떤 평가에서는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기준으로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과 노력을 자기소개서라든지 혹은 우수성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할 시점이 바로 요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실제로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망하는 학생을 만나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어떤 전형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면 지금은 자기 추천 전형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예,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는 중국 문화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2단계 면접에서 해당 언어로 진행될 때 구체적인 난이도하고 어허. 우수성 관련 자료인 포트폴리오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전경호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고서 말씀을 드리지요. 네, 인문계 학생입니다. 고3 여학생이고요. 우선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교과는 5등급, 2학기 때는 4등급입니다. 수학교과 3등급, 4등급, 영어가 3등급, 4등급, 윤리와 사상, 정치 3, 4등급
보이고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내신 성적에 비해서 좀 우수한 편입니다. 언어 영역 2등급, 수리나 3등급, 외국어 영역 3등급, 사회탐구에서 윤리와 정치가 각각 2등급과 1등급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비교과를 보면요. 일단 지망하는 전형은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의 자기 추천 전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회 활동을 보면요.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체험 활동을 했고요. 또 중국어 마을 체험교육 이수, 공자 아카데미 주관 중국어 문화 골든벨에서 예심 통과를 했고요. 네. 교과 독서 대회에서 최우수상, 교과 독서 대회 독후감 우수상, 우수 NI 포트폴리오 장려상, 2학기 교과 우수상 중국어 영역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은 중국어 능력 평가죠. 신 HSK에서 6급이면은 개정된 데서 최고급이거든요. 예. 6급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아주 중국어 능력 평가가 돋보이는 학생입니다. 내신 성적에 비해서 상당히 그 교회 활동이 좀 활발하게 보여지는 학생인데요. 일단 우리 유신재 선생님과 정기원 선생님이 우리 학생에 대한 조언을 해줄 텐데, 먼저 우리 학생이 지금 지망하는 전형이 지금 자기 추천 전형이거든요. 올해 아마 40명을 지금 선발하는 전형인데, 자기 추천 전형의 구체적인 전형 방법, 선발 절차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서강대학교 특히 자기 추천 전형은 말씀드린 대로 특기자 전형에서 자기 추천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이 자기 추천 전형의 선발 방식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기 추천 전형의 특징을 보면 모집 인원이 18명에서 45명으로 증가되었고, 또 모집 단위도 전 모집 단위로 이제 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경제와 경영 그리고 자연 계열에서도 이제 학생 신입생을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전형 요소를 보면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통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일반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전공에 관련된 학업 능력과 그리고 활동 능력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강대 자기 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도 보시고 또 비교과 활동도 보셨거든요. 장점과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이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그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중국어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서 최상위 등급의 중국어, 공인 외국어 성적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업 능력도 계속 상상하고 있는 그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꾸준한 노력들이 어떤 전공의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아니면 잠재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의 일을 잘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좀 보완할 점이 네네. 있는데요. 이거 자기 추천 전형에서는 전공에 관련된 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학업과 네네. 그리고 활동이 중요한 그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이것을 이제 설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학생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아직 확실한 꿈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해온 어떤 활동과 학업을 토대로 해서 학업 목표를 설정한 후에 자신의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직접 입학사정관께서 장점과 보완할 점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근데 평소에 지금 확실한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가요? 근데 그렇게 네. 했다가 요번에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중국어 관련된 교수를 하고 싶다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우리 전경호 선생님께서도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 학생이 방금 우리 사정관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장점은 해당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는 중국어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일단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 HSK 시험에서 최고 등급을 얻었고요. 그래서 중국어 또 교과 우수상도 있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중국어 성적이 우수한 점이 돋보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주목되는 점은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강조해야 될 지점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신 성적의 변화 추이가 굉장히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요 교과를 좀 성적별로 보면 1학년 1학기 때 이 학생이 5.7등급이었는데 네. 1학년 2학기는 5.1등급으로 상승을 했다가 2학년 1학기는 3등급까지 올라갑니다. 와, 예. 그래서 2학년 2학기도 역시 3.3등급의 저 등급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말고사가 다 끝났는데 우리 학생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은 어떻게 더 성적이 좀 올랐나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교통사고가 나서 예.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오. 그렇다면 지금 그 교통사고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기소개서라든지 선생님께서 써주는 추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소명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사정관님들이 평가할 때도 그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보완할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조금 상승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어떤 3학년 1학기 성적이 다 2학년 때 성적보다 조금 저조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수업 결손과 그로 인한 성적 저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6회 제한이 있는데 아마 서강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그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기 추천 전형 외에도 또 상담한 자료, 신청한 자료에 보면은 이제 알바트로스 인재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단계에서 영어 에세이 시험을 보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80% 반영을 하고 서류평가 20%를 합쳐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 이때 서류평가의 범주는 학생부하고 자소서하고 외국어 성적 증명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데 우리 학생이 알고 있기에 이제 알바트로스 인재 전형이 면접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전형은 사실은 면접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영어 에세이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기소개서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학생이 또 질문한 내용 중에 보면 우수성 입증 자료죠.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지금 서강대학교의 우수성 입증 자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서강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A4 용지 10페이지 이내로만 받습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에 기록된 어떤 수상 실적이라든가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과 함께 학생이 느끼고 배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나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적을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학생이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한 체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앞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을 때 이 친구가 2단계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면접에서의 그 난이도도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기 추천 전형의 면접에서 해당 언어로서 면접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이 학생이 같은 경우에 중국 문화에 관련된 학업 능력과 활동을 이제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제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류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또 학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이 서류를 볼 때 학생이 준비해야 될 네네. 것은 자신이 고등학교 동안에 아니면 그 전부터 해왔던 생활 환경과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의 생활, 그리고 진로나 학업 목표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을 잘 살펴본 후에 질문지를 만들어서 네네. 자신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 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다 보면 자신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고 또 네네. 여유도 생기기 때문에요. 이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면접을 진행하면서 학생다운 어떤 예의 바른 태도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진지한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학생다운 진지한 태도, 그럼요. 예의 바름. 예. 사실은 올해 이제 또 중요한 화두가 바로 이제 인성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인성평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막연하게 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강대학교는 어떤 식으로 좀 평가하는지 좀 팁을 좀 주시죠. 네. 저희는 그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교사의 추천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행했던 인성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네네.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얼마나 동료들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포용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성숙하고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고 그리고 건전한 윤리의식을 형성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노력, 그리고 또한 자신이 처해진 환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서강대의 면접과 그리고 인성 부문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말씀까지 직접 해주셨는데요. 자, 근데 정영 선생님 앞서 우리 학생이 서강대에 굉장히 많은 네. 애착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 수시 6회라는 네. 지원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아마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건데요. 우리 학생의 자기 분석이 이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내신 성적이 상승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전공 적합도인데 중국어 교과 관련된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교과 활동에서 중국어와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체험 활동이나 활동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이 점들을 강조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크게 일단 한 세 대학 정도를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서강대학교에서 자기 추천 전형 아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알바트로스 인재 전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의 UOS 포텐셜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도 역시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 3배수로 100%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100%로 최종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HUFS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역시 3배수 내외를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 30%와 서류 70%가 반영이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30%와 면접 70%를 합산하는데 수능 최저 등급이 없다는 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길 잘했죠? 네. 해당 언어로 면접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해서 면접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선생님께서도 상담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꼭 서강대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서강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도전합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내신 성적의 향상도 추이가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성이 있는 학생처럼 보이고요. 또 우수한 관련 교과 성적, 전공 적합도가 뛰어나 보입니다. 한편 비교과 관련된 전공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면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우수성 입증 자료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완할 점은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리고 전공 학습 능력과 잠재 능력을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에 나타낼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학생이 서강대학교의 중국문화학과 자기추천 전형을 추천하고요. 앞으로 학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드러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성적이 좀 떨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자기소개서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학생뿐만 아니라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유신저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서강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도전한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하는 지원 학생들은 저희가 그 예술체육 체험 활동을 이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했던 예술체육 체험 활동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적으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강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예술체육 체험 활동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서강대 입학사정관이신 유신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서강대와 특히 이화여대를 준비한 학생들께 귀중한 합격의 열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세계가 인정한 글로벌 여성 교육의 허브 진선미. 풍부한 지혜와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대학 Where Change Begins 이화. 21세기 세계 지식 공동체의 중심 이화여자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여성들이 건전한 인격과 교양 및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진취적인 학문 연구와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대학인데요. 한국 최고의 여대를 넘어 세계 최고의 여대로 향해 가는 이화여대가 과거보다 미래를, 나보다 남을, 지식보다 지혜를 펼쳐나갈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신입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화여대는 미래 인재 전형과 사회 기여자 전형을 통해 총 530여 명을 선발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기독교적 정신에 기초한 여성 지도자 육성을 교육 이념으로 해서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인류 문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인재상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교과 영역은 물론 교내외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이어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념을 가진 대학. 세계의 행복을 위해 한 발 앞서가는 대학.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희망찬 도약을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 제1의 여자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오늘 스튜디오에 이화여대 선임 입학사정관이신 안정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 프로그램 상담 신청한 우리 학생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대학 이화여자대학인데요. 네. 자 2013학년도 원서 접수 일정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시에 진행되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은 이화 사정관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집 인원은 미래 인재 유형으로 500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사회 기여자 유형으로 3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원서 접수 일정을 확인해 보시면 네. 네, 수시 1차에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에 관련한 제출 서류를 입력하거나 접수하는 시기는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고요. 교사분들께서 추천서를 입력하는 것은 하루를 더 연기해서 9월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본교에는 특별히 수시 2차에 진행되는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물론 사정관 전형은 아니지만 수능 시험을 본 이후에 진행되는 수시 2차 전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굉장히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변화된 점이 좀 보이는데요. 네. 어떤 점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예, 2013학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전형을 단순화한 부분이 있고요. 사정관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전형별로 선발하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5개의 수시 정시 전형을 따로 구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요. 올해에는 수시의 이화 사정관 전형과 정시의 사회통합 전형으로 크게 대별해서 고교 생활을 우수하게 이수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다 하면 그 우수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교과 공부를 충실하게 해서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서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개발해온 학생, 또 학교에서 했던 그런 활동을 교회로까지 확장해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학생이 바로 이화 사정관 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형이 단순화되고 선발 인원이 확대된 점이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설된 전형이나 여러 가지 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대표적인 사정관 전형으로 이화 사정관 전형은 전년도에 운영했던 4개의 어떤 특성을 가진 전형을 통합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영역은 물론 교내외 활동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학생을 530명 선발하는 전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개의 전형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지효고수 인재 전형을 실시를 하였는데 그 전형이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영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을 한 학생을 선발했던 자기개발 우수자 전형이 역시 여기 안에 들어와 있고요.
있고요. 또 특별 전형으로서 이제 수학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글로벌 리더에서 자연결 모집단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미래과학자 전형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 부분도 역시 사정관 전형으로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정시에서 진행이 되었던 자격 조건을 갖춘 그런 학생이 지원을 하는 사회기여자 전형의 인원도 같이 포함하여 530명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선발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 좀 자세하게 좀 하나하나 네. 살펴볼까요? 그 특징에서 이제 이화 사정관 전형 안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미래 인재 유형의 경우에는 선발 방법을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 선발에서 선발되는 학생은 서류 평가의 100%로 그 학생들은 이제 구술 면접을 면제받게 되고요. 수능 최저 기준도 저희가 걸지 아니하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거기에서 이제 20%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일반 선발의 그런 평가 방식에 의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류 평가에 따라서 4배수 내외의 그런 그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전체 성적에서 서류 80%와 구술 면접 20%의 성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2개 영역의 2등급 정도를 저희가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정관 전형에서 이제 사회기여자 유형의 학생은 선발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래 인재 유형의 일반 선발에 해당하는 그런 선발 방식으로서 서류에 해당하는 점수에서 4배수 내외의 면접 배수의 그 학생들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 80과 구술 면접 20%의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미래인재 전형에 네. 우선 선발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학생들이 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사회통합 전형은 선생님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나요? 네, 정시에 진행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저희가 사회통합 전형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안에는 이제 농어촌 학생 유형이나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학생들, 또 장애인 등 대상자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 사회통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의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정경 선생님께서 이제 하나고등에서 직접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지원하고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지금 지원하는 학생도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좀 특징,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안정희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화여대 지망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고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학교 현장에서도 역시 똑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뭐 스펙이 이렇다 할 것도 없고 교과 성적도 좋지 않은데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그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 충실도라는 것을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열정이나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화여대 역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정말 이화여대를 지망하는 우리 고3 학생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우리 학생과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학생 직접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언론계열 CEO가 되고 싶은 고3인 학생입니다. 네, 언론 계열의 CEO가 되고 싶다. 좋습니다. 자, 이화여대를 지망하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이제 입사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런 점이 알겠습니다. 요즘에 서류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렵죠? 네, 오늘 그 합격의 열쇠를 우리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전경호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 계열에 있는 학생입니다.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고 성적을 보면요. 1, 2학년 때까지 성적이 내신 성적은 주로 이제 3등급 대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비교과 성적을 같이 보면요. 우선 지망하는 전형은 이화여대 언론홍보학부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지망을 하고 있고요. 교내 활동을 보면 전교 부회장 등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토론 동아리, 팝송대회 MC, 수학여행 프레젠테이션 발표대회 MC 등 굉장히 사회자로서 역할을 또 많이 한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생태체험장 활동, 급우 도우미 활동, 그리고 학급 친구들과 교과 동아리, 언어, 외국어, 법과 사회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했고요. 시사 동아리와 독서 동아리도 역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교회 활동입니다. 네, 교회 활동을 보면요. 청소년 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수습 기자단 활동 중에 있고요. 봉사 활동으로 메아리 학교와 노인 복지회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공부의 신에서 멘티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기사항을 보면요. 우선 수상 경력은 2010학년도 하반기 모범학생 표창 봉사상 부분에서 받았고요. 1학년 1학기 과목 학력 우수상, 체육 과목을 수상한 실적도 있습니다. 네, 이화여대를 꼭 가고 싶다는 우리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좀 성적이 좀 상당히 좀 이 부분에서 좀 낮아 보이기도 한데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과 비교과를 보시면서 좀 장점과 그다음에 보완할 점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본인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 또 꾸준히 노력을 하는 아주 적극적인 학생이라고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원 학생의 그런 지금 학생부 교과 성적은 사실은 이제 본교 입학 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학생의 그룹에서는 조금 내신이 조금 미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내신의 반영 비율이 조금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전형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저희가 수시에서 진행된 논술 전형이라고 흔히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중에서도 상위 30단위만을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고요. 또 수시 2차에 진행되는 학업 능력 우수자 전형도 수능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내신을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어떤 불리함을 조금 그런 것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만 일반 전형은 논술 성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좀 이것이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내신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전경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이나 비교 활동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우리 그 학생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의 장점은 우리 앞서서 우리 안정희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어떤 전공과 진로에 대한 그 명확한 의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학생이고요. 또 대인관계 역량이라든지 리더십 분야의 어떤 탁월성 이런 것들은 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다양한 어떤 자료들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학생의 우리 교과 성적을 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에서 1단계 전형에서 이 서류평가의 핵심은 학교 생활의 충실도고 그것은 이제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어떤 그 성적 추이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주요 교과 중심으로 봤을 때 1학년 1학기와 2학기는 5등급이었고요. 2학년 1학기에 다소 이제 주춤하면 5.2등급 정도로 내려갔다가 2학년 2학기는 이제 4.3등급으로 조금 이렇게 상승은 됐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이제 좀 궁금한 점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다 끝났을 텐데요. 3학년 1학기 성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이제 옳은 과목도 있고 좀 이제 사회 탐구 영역에서 제가 좀 부족한 영역은 좀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1, 2학년 때 받았던 성적 그 정도 수준으로 성적이 나올 것 같네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성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면은 사실은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화여대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어떤 그 성적보다 다소 좀 미흡한 수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리더십이 우수하다, 탁월하다 이런 기록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 전형이라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리더십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점, 이 점을 같이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이화여대 입학사정관 전형인 이 미래 인재 전형 500명 모집단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 영역의 2등급입니다. 그래서 요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이 서류와 구술 면접을 통과된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수능 성적이 좀 미흡하다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그 의견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래도 선생님 요즘에 입학사정관 전형, 우리 학생도 굉장히 궁금했지만 흔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이 서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이화여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주의해야 될까요? 네,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면서 별도의 실적이나 활동을 쌓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경우가 네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노력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비교과 영역의 활동이더라도 학교 생활에 어떤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평가는 주로 이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류평가의 경우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제출 서류는 유사도 검색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위 여부들을 또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본인이 써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예. 면접평가는 이제 서류와 연계되어서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제출한 서류와 연관된 그런 질문들을 함께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우수성을 너무 과장한다든지 미화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진정한 그런 의미로 진솔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서류와 면접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는 자기소개서 상당히 좀 그 쓰는 부분들이 어려워하는데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인성평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텐데 이 인성평가에 대해서 이화여대 입학사정관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서 평가는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자기소개서에 있는 그 항목 하나가 평가 항목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자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그런 종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장 잠재력은 이제 인지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도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랬을 때에 이제 올해 신설된 자기소개서 문항에 있는 그런 사례들, 예컨대 뭐 갈등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뭐 구성원과 어떻게 상호 협력을 이루었는지 이러한 사례가 그러한 어떤 성장 잠재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만들 때 교내 활동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선생님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구성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떻습니까? 예, 포트폴리오는 저희 그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따로 제출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없습니다. 아하, 예. 단지 이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서 본인의 우수성을 이제 입증하려고 한다면 어떤 그런 그 저희의 제출 기준에 맞추어서 네네.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전화를 주신 학생의 경우에도 리더십 역량이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있었던 네네, 것을 그렇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입학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과정 중에 네네. 수행한 그런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어떤 증빙들을 제출하는 네네.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한 그러한 그 성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나의 활동들이 잘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 있는 기술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설명회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초, 중, 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실적이 중요하다. 그걸 기록하는 학생들인데 사실 많은 학교도 이제 고등학교 실적 이후로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한다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지금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제 그 수시가 이제 6번의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작년 같으면 아주 많은 숫자를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올해 이제 6번의 전략인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리더십 또 비교과 활동 상대적으로 좀 뛰어나지만 성적이 다소 좀 미흡해 보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 학생이 좀 준비하는 소리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할 대학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들 가운데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언론정보학부, 신문방송학과 이런 학과들에 적극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 대학들 전형 가운데 우리 학생이 가장 잘 맞는 전형의 어떤 특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을 텐데요. 이 시간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 수능까지 계속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언론홍보학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 전공과 진로에 대한 분명한 의지,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서 보면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열심히 했습니다. 보완할 점 역시 성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그다음에 수능 성적에 대한 부분,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까지 좀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우리 학생의 현재 6차례 입학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갔을 때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다소 낮은 전형, 그리고 우리 학생 전형이면서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전형을 고려하고, 아울러서 논술고사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시면서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추천합니다. 네, 자, 올해는 저희 수시 지원이 6번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주의할 점이 아닌가 싶은데, 안정희 선생님께서도 이화여대에 복수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점에 좀 특히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6회 때문에 네네. 많은 것들을 지금 고민하실 텐데요. 지원 대학의 개수뿐만이 아니라 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그가 6회의 횟수로 다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을 조금 추려내셔서 전형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대학교의 수시 지원은 모든 전형 간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하, 네. 예, 근데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 단위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고요. 수시 1차에서 지원을 하고 또 합격한 학생이 네. 수시 2차에서도 다시 중복 지원은 가능합니다. 네. 다만 6회 지원의 횟수 안에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네. 예,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서강대와 이화여대 입학사정관을 모시고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자,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지금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초조해야 할 텐데 저희 방송이 오늘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특별히 함께해 주신 이화여대 입학사정관이신 안정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전경화 선생님 날카로운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네. 여름방학을 이제 맞게 되는데,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반가운 소식입니다. TBS와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컨설턴트협회가 주최하는 제2013학년도 대학입시 정보설명회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7월 24일 화요일이죠. 오후 2시에 강동 구민회관 대강당, 7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숙명여고 대강당, 그리고 7월 27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이화여고 화암홀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신청 방법 바로 입시엔터.com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의전화 02-360-406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물론 무료입니다. 네. 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자, 내일은 숙명여대와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니까요. 동국대와 숙명여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내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